안녕하세요. 2022년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퇴비,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뭐냐, 어떤 거냐, 그리고 유기질 비료에 있는 퇴비, 유박, 혼합 유기질이 있는데요, 구분해서 퇴비는 뭐고, 그리고 혼합 유박, 그리고 혼합 유기질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들 유박이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살포를 하고 하는데, 저도 사실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유박이 주는 피해, 뭐든지 좋은 것도 잘 쓰면 약이 되고요, 못 쓰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슬을 벌이 먹으면 꿀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이제 퇴비를 흡수하려면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퇴비, 유박 이런 기간 얼만큼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제가 영상 찍어보면서 시간 좀 길게 가도 좀 길게, 오늘 길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퇴비, 유박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나무를 보통 심을 때 퇴비를 넣는데요, 요때 주의사항 모종이나 퇴비 심을 때, 모종이나 나무, 묘목을 심을 때 주의사항, 퇴비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아까 제가 마무리 단계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오전에 제가 상추 심기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상추를 심어놓고 고라니 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망을 비닐 튼을 씌우듯이 이렇게 덮어 놓았다. 아마 이렇게 해도 먹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돌을 누르는데 가벼운 걸 누르나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놨다. 근데 이쪽은 배추인데 그냥 노출식이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열미마도 심고, 저쪽 부분은 나중에 고추를 심을 곳인데요, 우선 고추가 초기 성장하는 단계까지는 이 배추를 활용해서 먹고, 나중에 이제 이 배추를 뽑아내면 아마 조금 고추만 남을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요. 먼저 유기질 비료는 뭐냐 본격적으로 이제 비료하게 해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동식물의 부산물 중에 유기물 함량이 많은 것, 높은 것, 이런 것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든 비료입니다. 대표적으로 퇴비, 제가 지난번 사용하던, 뿌렸던 건데요, 이렇게 퇴비, 그리고 우리 흔히 알죠, 유박,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 그 찌꺼기를 활용해서 만드는 유박, 그리고 혼합 유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성 플러스 동물성, 어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퇴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퇴비는 제가 이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으쌰. 이 퇴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요, 보정 성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료명 및 배합 비율, 여기 보면요, 우분, 개분, 돈분, 톱밥, 수피, 즉 나무 껍질이죠, 미강, 쌀을 찌면서 생기는 등기죠, 미강, 그리고 석회 고토, 즉 칼슘까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기물 함량은 30% 이상이다. 여기 참고로 유기물 함량은 이게요, 정부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어떤 30% 이상은
지켜라. 그리고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또 규제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퇴비에 각종 수분, 수분이 55%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너무 무게만 많이 나가겠죠. 수분이 55%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염분, 뭐 소금이라든지 염화가리라든지 하여튼 염이 들어가는 염 성분이 2% 미만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기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소똥, 우분, 그리고 개분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분 같은 경우는 뭐 인산질도 좀 있고요. 주재료 보면 이제 방금 제가 우분, 개분, 돈분 하는데 여기에 퇴비에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개분에는 질소질이 약 한 2% 가까이 한 1.7% 정도 들어있고요. 소똥 우분은 한 0.5% 못되는 한 0.4%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돈분은 한 0.9%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쓸 경우는 평균 보면 보통 한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질소질. 그러니까 이 퇴비에는 20kg 중에 1%, 그러니까 0.5kg는 수분은 빼면 결국 10kg에서 한 1kg 정도는 0.5%니까 한 500g 정도가 결국은 질소란 이야기입니다. 1%면 100g이네, 100g. 예. 그리고 중량은 여기 인산이 많습니다. 왜? 개분에는 약 한 1.7% 정도, 1.6% 정도가 인산이고요. 그리고 0.5% 정도가 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비를 뿌리실 때 중요한 거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흩어 뿌리셔야 된다. 이게 퇴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흩어 뿌려진 상태인데요. 이게 만약에 몰려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몰린 부분에 비가 오고 하면 여기가 결국은 지금은 바로 비가 그치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뭉칠 일이 없는 흩어 놓기 때문에, 만약에 뭉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뭐 파리라든지 이런 해충에 또 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염이 많다고 그랬죠. 2% 정도 이하의 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는 염분이 스며들면서 뿌리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뿌리실 때는 유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흩어 뿌리 달라. 여기 지금 이쪽하고 옆에까지 좀 면적이 대략 한 1.5m 이상 지금 흩어 뿌려 놨습니다. 이렇게 흩어 뿌리셔야 되지, 모아서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닿는데 그 부분은 뿌리에 장애를 입을 수 있다. 즉 나무가 죽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뭐 복분자 같은 거 이런 건 천근성이거든요. 그리고 유박 많이 사용하는데 블루베리에 보통 유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나무가 죽는 원인이 뭐 블루베리 비료라 생각하고 뭐 토양 개량 이렇게 생각하고 왕창 주게 되면요, 특히 미숙된 거 주게 되면 그런 장애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요. 다음 혼합 유박입니다. 혼합 유박은 NPK 질소 인산 가리 그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성분 합계량이 7% 이상 돼야 됩니다. 7%. 예, 7%. 제가 지난번에 쓰고 되게 빈 포대가 있는데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포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7%인가 하면요, 지금 재활용한다고 마침 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비료 보정 성분량 질소 4.3%, 인산 1.7%, 가리가 1%. 그러면 합계로 따지면 4.3, 5.3에 6.1, 6%, 7%. 정확하게 7%네요. 딱 7% 맞춰놨습니다. 예, 7%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기물 함량은 70% 적어놨죠. 예, 70% 이상. 요거는 법적으로
규제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고 싶어 죽은 게 아니고 요 이상은 맞춰라. 유박은 조금 전에 제가 그 퇴비 설명할 때 유기물을 30% 이상 맞춰라. 마찬가지로 유박은 이렇게 그 질소 인상 가리가 7% 이상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질소질 4% 이상이거든요. 어느 그 유박이든지 대체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미숙된 것을 이 탭이라고 생각하고 왕창 많이 하고 뭐 고추 같은데 비닐 멀칭을 한다.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유박 같은 경우는 두 달 뒤에 이게 이제 분해가 돼가 식물이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과다한 그런 질소 성분 이런 걸로 해서 뿌리에 장이 가서, 즉 흔히 하는 말로 후발효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혼합유기질,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탭이나 유박처럼 이런 식물성에다가 뭐가 보태지냐 하면, 혼합유기물은 그 어분 뭐 이런 거 동물성, 그 부산물을 만들고 생긴 그런 동물성도 추가해서 만든 게 혼합유기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인상 가리가 그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합쳐서 7% 이상 되어야 한다. 7%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혼합유기질도 그 비료 성분이 많다. 그러니까 그 시비를 할 때 그걸 감안하고 뿌려 주셔야 된다. 역시나 혼합유기질은 그 유기물 함량화가 그 유박은 70%였는데요. 그 혼합유기질은 그 유기물 함량은 60% 이상입니다. 이게 보정이. 자, 그러면 유박 피해 제가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볼게요. 일단은 유박 피해, 그 부숙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만약에 뿌려주고, 보통 그 유박이 외국에서 이제 뭐 아주 까리박이나 이런 그 지금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데요. 그게 친절하게 부숙을 시켜서 만들면 참 좋은데, 보통 그 부숙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가에서 보통 미리 좀 받아 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미리 받아서 그 다음에 사용하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건데, 아마 텃밭이나 이런 데 보관하기도 힘들고 아마 그래 사용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지난해 국화를 키우면서 한 6개월 이상 제가 그 작업장 안에서 보관하면서 하얗게 발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발효가 됐다 싶어서 지난해 제가 이 국화 키울 때 유박을 넣었습니다. 유박을 실수했습니다. 보통 제가 퇴비만 넣고 마는데, 제가 조만간에 이제 그 국화 삽목해서 또 이제 이렇게 화분에 다시 올게도 국화 재도전할 생각인데요. 작년 한 50여 개 화분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만 성공하고 실패했는 원인이 제가 판단했을 때 유박이었습니다. 그 당시 8월 달에 잦은 비가 오면서 또 유박이 분해돼 가지고 흡수하는 그 기간을 산정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겹쳤어요. 그때 뿌리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박이 좀 덜 들어간 화분 약 한 20개 정도만 건져서 작년에 집에서도 놓고 활용하고, 제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그 제가 직장에도 갖다 놓고 같이 환경미화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이게 발효가 됐다 생각했었는데도 그런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유박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뿌려 가지고 토양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이 충분히 분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최소한 그 정식 파종 전에 한두 달 전에는 시비를 해가지고 한번 로타를 쳐주면 토양에 있는 그런 그 미생물들이 유박을 좀 분해해가지고 식물이 먹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그 부숙되지 않은 상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해충의 보금자리 될 수 있고요. 그 초기 생육이 저하되거나 뿌리 발달에 장애를 줍니다. 우리 흔히 보면 저런 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부숙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요즘 소를 많이 먹이다 보니까 축분을 주로 논에 많이 뿌립니다. 뿌릴 때도 가니까 자기 논에. 보통 소 먹이는 사람들이 또 논농사도 많이 지어요.
뿌리고는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 이게 또 단속이 되거든요. 원래 퇴비도 발효를 시키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단히 농사 짓는 분들이 100% 발효 시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논에 뿌리고는 바로 로타를 칩니다. 기운하고 로타를 쳐가지고 좀 부숙되도록 하는데도, 이게 이제 늦게 이게 미생물이 활동하고 비료가 분해되려면 결국은 지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봄에 일찍 뒤집어 가지고 로타 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니고, 지온이 올라가고 이제 모심을 칠 되면 그제서 분해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해되는 과정에서 과다한 산소 사용, 그러니까 모를 심어 놓고 어릴 때 보면 새녹 반점 현상 이런 게 옵니다. 벼 잎에 반점이 끼듯이 생기는데, 녹이 끼듯이 새녹 반점 현상, 결국 퇴비가 후발효하면서 생기는 산소 부족이거든요. 그때는 물을 자주 갈아야 돼 가지고 물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물을 갈아야 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이 퇴비나 유박을 이제 흡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저는 이게 지금 퇴비를 뿌려놨지만은 이게 금년 먹으라 뿌린 건 아닙니다. 이게 이런 퇴비는 실질적으로는 토양 개량 효과입니다. 이게 저도 바짝 말했더니 속에도 지금 흙에도 제가 소똥을 충분히 많이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땅 표면이 너무 딱딱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뿌리 주물해서 이게 스며드는 그런 과정에서 땅이 토양이 입단화된다든지, 그러면 표토가 딱딱해진 것들이 좀 부드러워짐으로 통기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미생물이 활동함으로 해서 염류장애가 좀 해소된다든지, 이런 제가 기대치를 가지고 뿌렸거든요. 보통 이 퇴비 같은 경우는 이게 유기물을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무기물로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보통 걸리는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이게 보면 성분 중에 아까 보셨지만은 왕겨, 톱밥, 아주까리박 이런 것들은 사실 길게는 3년까지 갑니다. 분해돼 가지고 먹도록 하는 게, 뿌리가 바로 유기물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미생물 활동해서 뿌리를 무기물로 전환시켰을 때 뿌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퇴비는 6개월, 최소한 6개월 지나지 뿌리가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언제 뿌리는 게 좋으냐?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0월달, 9월달, 10월달 뿌려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겨울에 미리 뿌려줘 가지고 로타를 쳐 가지고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유박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달 전에 해 주셔야 된다. 2달 전에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화분에 보통 이런 블루베리 키우는 경우에 보면요, 화분 위에다가 봄에 블루베리 위에 보통 유박을 막 뿌려줍니다. 그러면 2달 뒤에 먹으면 답이 나오죠. 그때는 이게 얘가 달리고 수확할 때거든요. 이떤 블루베리 6월달이면 수확을 하는데, 그때 제대로 익고 맛이 나고 이래야 될 때 질소지 가닥에 들어가서 사실 맛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우짜하게 되고. 예,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화분에 유박을 위에 좀 뿌려주고 싶다 그러면 전년 가을에 미리 뿌려주십시오. 미리. 예, 그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영상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봄에 나무를 심거나 모종을 심을 때 이 퇴비를 합니다. 퇴비. 자, 퇴비가 제가 뿌리가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3년이 걸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퇴비 속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으면서 이 금방 포대에서 땄는 이 퇴비를 한 삽씩 두 삽씩 넣는다. 그러면 뿌리가 초기 뿌리 발육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거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 굳이 줄 것 같으면 아주 적은 양, 토양 계량 효과, 즉 한 구덩이 한 60cm 같으면
한 100g이나 200g 정도 작게 주고요. 차라리 주시려면 석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석회는 그 토양으로 1년에 그 흡수되는 센치가 땅 좋은 거 좋아봐도 1cm, 뭐 길게 많게는 2cm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석회를 좀 시용하셔가지고, 단 석회는 뿌리가 직접 닿지 않도록 석회를 넣어줬으면 거덕을 석회와 그 뿌리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 2-3cm 더 덮어주고 난 다음에 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거듭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토양 우리 비료 이야기 제가 연재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16온수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예고했듯이 그 퇴비, 유기질 비료는 뭐냐? 유기질 비료는 흔히 하는 말로 퇴비, 유박, 뭐 혼합 유기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또 다른 비료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퇴비를 뿌리실 때 거듭 강조하는데,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디 진짜 말 그대로 그 구획 정리하듯이 20cm, 30cm 파가지고 왕창 퇴비를 넣는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또 퇴비를 뿌릴 때 좀 흩어뿌려 달라. 그러면 토양 표토, 결국은 이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통기성이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지금 풀이 자꾸 무성한데요. 지난번 잡초 이야기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잡초 이야기 이제 종류별로 한 번 더 제가 구분해서 강론으로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행복한, 건강한, 그리고 건강 웃음이 늘 함께하는 그런 좋은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